처음에 그 한기호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학 학적부와 복무기간 겹치는 문제 부분은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적 기록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대증 이야기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제대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선원 의원이 그 작전 지휘 자신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을 때 의장과 상의해서 하겠다. 뭐 잘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중요합니다. 정말 군령권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의장을 선발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NSC 상임위원회 합참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질의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탈냉전의 시대를 맞았고 외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다음에 대만 사태, 북한의 핵위협, 이런 걸로 해서 야, 이게 다시 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지금 문민장관으로서 우리 안기백 후보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거 보셨죠?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23년 12월 말에 당 전원의 회의에서 두 교정국 관계다라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이다라고 우리 한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남북이 특수관계에서 2023년인가요? 두 관계 교정국으로 고착한 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그 무장과 또 대내적인 어떤 과시, 또 남쪽에 대한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 행위를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죠. 그렇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고 나서 첫 출근 당시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포,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도 이 생각 변함없습니까?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우리 동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 될 싸움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국민으로서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가 지금 첫일성으로 낸 것이 이거라는 것에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방백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22년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때는 주적이라고 얘기했고, 방금 후보께서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천안함 폭침, 연봉도 포격 도발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많이 앗아갔어요. 그리고 20년 9월에는 표류중이던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었잖아요.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칼기 폭파, 강릉 무장 공비 침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과연 동포입니까? 동포로 봐야 됩니까? 의원님, 저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집안이고요. 그런 연유로 제가 국방에서 5선 내내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가족들이 방공운동 공산당과 싸워가지고 50여 명이 사촌간이 학살당하고 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이유로 접경 지역, 한교원님처럼 접경 지역도 아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일관되게 국방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확고한 신념과 소신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하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 장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병들이 지금 대적관을 가지면서 적이 도발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적의 도발을 응징해내는 것이 그 임무로 받고 살고 있는데 적이자 동포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군인 유니폼을 입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을 해야 되고 유니폼을 벗고 사복을 입은 정무적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해 오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이 예포서가 아니라 두 가지 시각을 놓고 바라봐야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50만 장병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고 그 첫 출근길에 지금 대비태세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충고 잘 받아들이겠고요. 제가 한기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상에서 해상에서 육상에서 공중에서 서북도서까지 군사 대비태세를 가장 일성으로 내서 한기 의원님한테 벤치마킹한 겁니다. 첫 마디가 그 일성이었습니다. 첫 단어가. 네, 알겠습니다. 잘 참조하겠습니다. 네.